공정한 적법한 사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문화 마피아처럼 문화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편 챙기기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폐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전 정부의 문화 권력들의 국정농단 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여기에 대해서 집중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적폐청산 외치고 탄핵까지 몰고 가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권 후에는 문체부 주도로 세문화 정책 준비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여기 출신이죠? 네. 그 문체부에 따른 당시 준비단은 문정부의 문화 비전 수립에 민간이 의제를 주도하고 정부가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 전반에 민간 지금 민간이 주도하고 강화되고 있습니까?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강화. 지금 위원장님은 민간인 신분입니까? 공직 신분입니까? 지금 공직자 신분입니다. 엄연히 공직이죠. 위원장님처럼 당시 세문화 정책 준비단에서 문재인 정부 문화 정책을 준비했던 분들 중에서 18명 중에 11명, 61%가 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문화계의 각종 요직을 차지하고 문화 마피아처럼 문화 권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인사 또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의 자기 편 챙기기 참 많이 했습니다. 한번 PPT에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문화 정책 준비단 멤버 중에 지금 문예위원들도 지금 몇 분 계시죠? 위원장님 포함해서 3분이 문예위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문화예술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재 감사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문준용씨 지원기관인 서울문화재단 대표로 가셨다가 또 직권 남용으로 직무 정지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문준용 씨한테 지원했던 작품의 심사위원 중에도 여기 참여했던 분이 소속한 회사의 그런 임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사람이 이분들밖에 없습니까? 이 전 정부의 적폐 청산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보면은 새로운 문화 권력을 가지고 더 전횡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제가 좀 예를 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창동 60일 사업입니다. 이 플랫폼 창동 60일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도봉구 창동에 컨테이너 61개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개관해서 운영한 사업입니다. 총 82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플랫폼 창동 위탁 운영사로 세문화 정책 준비단 멤버였던 최모 씨가 본부장으로 있는 메타 기획을 선정하고 계약금으로 9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겠습니까? 이 외에도 메타 기획은 서울시로부터 100억이 넘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역시 세문화 정책 준비 단장이었던 이동연 한예종 교수가 선정 과정에 관여해서 이해 충돌이 있었다는 그런 소지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이 한예종 이동영 교수는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의 문화장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시에서 막강한 문화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관련되는 그런 쪽에 지금 서울시 사업들을 수주했고요. 또 현재는 이재명 캠프에서 문화예술분과 간사로 활동 중입니다. 여기 문체부 문화정책관 와 계시죠? 한예종은 국립이고 그런데 한예종 교수가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체부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최근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일도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캠프 싱크탱크에 참여했다가 해당 기관에서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해주기 바랍니다. 더 또 가관인 것은 이동영 교수가 세운 K아츠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는 도봉구 창동 지역 문화행사와 또 서울시 관련 용역들을 여러 차례 지금 직접 수주를 했습니다. 이동영 교수가 제자들 중심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K아츠 크리에이티브에 2,850만 원의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준 바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끼리끼리 주고받기 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외에도 익히 지난해 국감 때 많이 지적됐던 탁현민의 노바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신생 업체가 무려
정부 행사를 2, 3년 만에 22개나 수의계가로 따냈습니다. 이 노바운더리는 탁현민 비서관 민간인 시절 운영했던 탁현민 프로덕션의 그 PD들이 대표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전효관 전 차대 문화비서관 사례, 이것도 익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설립했고 그 현 대표는 그냥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로 있는 티팟이라는 회사에 무려 여기 50억 개 있습니다만 무려 60억 5천만 원의 18개 사업을 수주해서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차대도 이게 문제 있다고 감찰을 지시했는데 비서관, 전 비서관 사직하니까 이게 또 흐지부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공정한 적법한 사례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적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수주되는 게 진짜 예외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같이 다 어떻게 보면은 현 정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전 정부의 그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더합니다. 그때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영수 특별검사 아닙니까?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상 최대 규모의 불공정한 민간 특혜로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본인도 50억 클럽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다른 하천 대회에서 근무했고 또 특혜 분양까지 받았습니다. 분양까지 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전 정부 탓하고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또 탓하고 공정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해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받기 바랍니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불공정한 사례, 편파적인 지원 사례가 있으면 전 정부와 똑같이 검찰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저와 네? 그리고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저와 저희 기관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겠고요. 저만 해도 제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 문화예술위원회 1기위원을 지냈는데 1기위원을 선임할 때 현장의 전문가가 200명 이상 그 응모하여 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위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그 설립위원이었던 그 경력도 가지고 있고 위원회에 대해서 그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자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 임명된 것이 아니라 제가 공모를 통해서 선임된 부분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예, 김성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